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콜라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콜라겐을 먹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콜라겐 합성률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콜라겐을 먹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바르는 콜라겐, 먹는 콜라겐, 뭐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콜라겐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콜라겐의 뜻부터 알려드릴게요. 언어의 어원으로 봤을 땐 콜라와 겐 둘의 합성하는 말이고, 콜라라는 거는 라틴어로 글루, 붙여준다. 그리고 겐은 gen, generation, 그래서 만들어준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뭔가 붙여주는 물질을 생성해내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콜라겐이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은 용어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와 세포, 뭐 다른 것들을 좀 연결시켜주거나 붙여주거나 약간 좀 이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모든 성분을 다 콜라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콜라겐은 타입도 굉장히 많아요. 1형부터 7형까지 굉장히 넓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각각의 아형에 따라서 어떤 건 연골에 많고 어떤 거는 피부 진피에 많고, 이러한 것들을 넓게 아우르는 용어가 콜라겐이어서 콜라겐이다 라고 하는 게 피부에 많이 있는지, 또는 피부에는 없는 또 다른 타입의 콜라겐들이 있거든요. 피부 안에만 있는 콜라겐의 형태가 있는데, 주로 1형 콜라겐, 타입 1 콜라겐들이 피부 안쪽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다른 2형부터 7형 콜라겐들은 피부에는 그렇게 크게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피부에 좋은 콜라겐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1형 콜라겐일 확률이 높죠. 이러한 1형 콜라겐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1형 콜라겐을 먹거나 바를 때 이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 피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콜라겐이 많아야 노화가 방지가 되고 주름이 안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맞아요. 진피층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콜라겐 물질들이 감소를 하게 되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잔주름이 많이 생기고 심하면 깊은 주름까지도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콜라겐을 먹었을 때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냐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실제로도 먹는 콜라겐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런 먹는 콜라겐을 섭취를 했을 때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보고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먹는 콜라겐은 신빙성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콜라겐을 일부러 섭취를 안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섭취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족발이죠. 그리고 도가니탕, 이런 연고를 재료로 하는 요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굳이 콜라겐 섭취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은 먹는 콜라겐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족발은 맛있죠. 먹는 콜라겐 같은 거를 섭취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콜라겐이 피부에 좋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콜라겐은 피부 진피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에 어느 정도 볼륨감 그리고 수분감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죠. 피부에 콜라겐들이 감소하게 되면 얼굴이 약간 쭈글쭈글하게 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은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콜라겐을 먹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먹는 콜라겐을 먹었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콜라겐이 위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쫙 돼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의 다양한 대사 과정을 거쳐서 피부로 들어가서 다시 콜라겐 합성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대비 콜라겐의 합성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백날 콜라겐을 먹어도 살만 찌고 배만 나와. 근데 피부는 좋아지는 게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먹는 콜라겐이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고 쳐도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이고 통계적인 데이터거든요. 이 중에서도 콜라겐 합성률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콜라겐을 먹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먹는 콜라겐보다는 피부과 병원에 오셔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사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스킨 부스터 주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게 되면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피부를 좀 더 탱탱하게 유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바르는 콜라겐이 효과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보습제나 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효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콜라겐 자체는 분자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큰 분자량을 가진 물질들이 피부 장벽을 뚫고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는 콜라겐은 발랐을 때 그냥 보습제 효과 정도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는 콜라겐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요새는 또 분자량을 굉장히 작게 해서 피부의 침투를 좀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바르는 콜라겐도 개발이 됐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또 흡수가 잘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게 개발이 되거나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 콜라겐이나 바르는 콜라겐 보다는 차라리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또는 이게 의사이기 때문에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사치료 방법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기도 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비급여고 어느 정도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나는 가성비 좋은 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먹는 콜라겐을 섭취를 해주시고 보습제 열심히 발라주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 나는 꾸준한 습관을 들이기가 힘들다 이러면은 병원에 오시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만큼의 효과를 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콜라겐이 좋냐 보습제가 좋냐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보습제 사용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콜라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습제는 자연 보습인자들도 많고 아무래도 피부 장벽 기능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보습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콜라겐보다는 보습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콜라겐은 족발 먹으면 맛있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고 좀 더 어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먹는 콜라겐 같은 경우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